안녕하세요. 나란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운변동에서 교체 중에서 비음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음화는 물론 그 유음하고 깊은 관련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동화의 뭐 어떤 방향이라든지 동화의 어떤 정도, 완전 동화, 불완전 동화, 순행 동화, 역행 동화, 그다음에 상호 동화 이런 것들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선 비음화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이 유음화와 동화의 어떤 방향이나 동화의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나누어서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음화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 비음화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 비음화에는 또 세 가지 어떤 양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바로 파열음, 그러니까 안 울린 예사소리 중에서 파열음인 비읍, 디귿, 기역 뒤에 비음인 미음이나 니은이 왔을 때 앞에 오는 그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앞 음절의 종성, 끝 소리가 비읍, 디귿, 기역이 왔을 때 뒤에 리을, 유음이 오는 경우에 그 유음이 비음으로 먼저 바뀌고 그 비음의 영향을 다시 받아서 앞에 있는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 음절의 끝소리에 미음이나 이응이 오는 경우에 뒤 음절의 첫 소리가 리을, 유음이 오는 경우 그 뒤에 유음이 비음으로, 니은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세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음은 먼저 미음이나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이응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첫 음절의 종성이 비읍, 디귿, 기역이 왔을 때 뒤에 바로 미음이나 또는 니은이 이렇게 비음이 오는 경우에 앞 음절의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읍은 미음으로 이렇게 바뀌고 디귿은 니은으로, 그 다음에 기역은 이응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밤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앞에 음절의 끝소리가 비읍이죠. 그래서 미음을 만나는 경우에 이 비읍이 영향을 받아서 미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 밤물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비음화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도 이 비음화는 또 같이 연관지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낱말 이런 말이 오는 경우에 티읕이 이게 대표음으로 우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티읕의 대표음은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도 배웠지만 디귿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디귿으로 이렇게 바뀐 다음에 그때 디귿과 비음, 미음이 만났기 때문에 이 말이 낱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음화가 진행이 된다 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역 같은 경우에는 국물 이런 경우에 국물 이런 단어가 왔을 때 마찬가지 기역 파열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기역이 이응으로 비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국물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방금 우리가 낱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또 적용된다라는 걸 좀 생각하셔서요. 이 비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비읍이나 피읍 같은 경우에 이 피읍도 대표음이 비읍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디귿도 되지만 시옷이나 쌍시옷, 그 다음에 지읒이나 치읒, 티읒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절의 끝에 오고 다음에 비음이 온다면 여기 있는 말을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를 좀 진행을 시킨 다음에
비음화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기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역이나 쌍기역이나 키읔 같은 경우가 오는 경우 이제 그렇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몇 개의 좀 예를 좀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갔니? 우리 철수는 집에 갔니? 같은 경우에 쌍시옷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쌍시옷의 대표음이 디귿이니까 얘를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이 디귿이 비음으로 만났을 때 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디귿이 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음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엌만, 부엌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조사 많이 이렇게 결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부엌해서 얘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키읔을 기역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만이라고 하는 비음이 오니까 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얘도 부엉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음화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즉 먼저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비음화를 적용한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음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 번째는 마찬가지 비읍, 디귿, 기역이 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리을이 이제 오는 경우, 이렇게 리을이 오는 경우에 이 리을을 우선 니은으로 비음화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역은 이응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그러니까 두 번의 어떤 비음화가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섭리 같은 단어가 이렇게 있다면 이 섭리는 우선적으로 뒤에 있는 리을을 비음으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섭리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비음이 또 앞에 오는 파열음, 파열음에 영향을 주어서 비읍이 미음으로 비음으로 바꿔줘서 비음화가 두 번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예를 들자면 디귿 같은 경우에 대표음, 면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이 치읓을 먼저 대표음으로 좀 바꿔주고요. 대표음이 치읓의 대표음은 디귿이죠.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리을이 니은으로 좀 바꿔주고 그래서 면리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디귿을 비음으로 바꿔서 면리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받침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적용해서 교체시킨 다음에 디귿으로 대표음으로 교체시키고 그리고 이 리을을 니은으로 이렇게 비음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이 파열음 디귿이 다시 비음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국력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그러면 국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리을을 이렇게 리을이 오는 경우에 이 국을 국력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오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고 국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면 된다. 그래서 리을을 비음화 한번 해주고 또 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음절의 끝소리에 오는 이 파열음을 비음으로 바꿔서 비음화 두 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비음화가 전개된다라는 두 번째 어떤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세 번째는 바로 미음이나 또는 이응이 이렇게 오고 뒤에 첫 음절에 리을이 왔을 때 이 리을이 바로 니은으로 비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양상이 세 번째 양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담력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담력이 오면 이 단어의 미음,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리을이 니은으로 이렇게 담력 이렇게 바뀐다든가 종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로가
앞에 오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오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종로 이렇게 바뀌는 어떤 양상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비음화가 그 파열음 같은 경우가 파열음이 모든 비음으로 다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 같은 조음 위치에서 조음 방법만 비음으로 바뀐다. 이거를 좀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그 음운 체계에서 자음의 조음 위치를 또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입술 쪽에서 나는 소리가 순음이 되고요. 그리고 순음 뒤에가 치조음, 잇몸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치조음이 오고 그리고 뒤에는 국의 입천장 소리가 뭐 경국의 연국의 음이 오는데 이 국의 음이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이 순음에 해당하는 안울림 예사소리 파열음이 비읍이고요. 그 다음에 치조음에 해당하는 것이 디귿이고 또 국의 연국의 음에 해당하는 것이 기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읍, 디귿, 기역이 아까도 처음에 그 양상의 첫 번째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음을 만난다고 그랬죠. 비음에 미음, 니은을 만난다고 그랬는데 이 미음, 니은을 만나는 비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음 위치에 해당하는 비음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것은 비읍, 디귿, 기역은 이 파열음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비음, 그리고 여기는 유음에 해당이 되는데 뭐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뭐 국물 같은 경우에 국과 물이 만났을 때 이 기역이 미음이나 니은이나 이응 중에 아무렇게나 비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음 위치에 해당하는 이응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담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에 담역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 리을이 비음화가 되는데 리을이 미음이 되는 게 아니고 이응이 되는 게 아니고 니은이 되는 이유는 같은 치조음이기 때문에 이 같은 치조음 이 발음 조음 방법만이 유음에서 비음으로 바뀌고 이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그 비음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영상에서는 유음화와 그리고 동화의 방향이라든지 동화의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